판사가 무죄 판결문 쓸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정적 표현 6가지.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어떤 사건은 억울해 보여도 유죄가 나오고 왜 어떤 사건은 조용히 무죄로 끝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설명에 앞서 먼저 하나 짚고 갈게요. 무죄 판결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성범죄가 기소가 됐다는 건 충분히 유죄 입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거든요. 아무 사건이나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문을 보면 대부분 이런 문장이 등장하죠. 실제로 이러저러한 범행을 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즉, 판사 역시 의심은 하고 시작해요. 그럼에도 결국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범행을 했다는 확신에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판결의 최종 결론 문장이죠. 형사재판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의심이 가는 정도로는 유죄가 나오지 않고요. 의심이 남지만 확신에까지 이르지 못할 때는 무죄가 나오는 겁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직접 증거도 없고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는 그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피해자의 진술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신빙성이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무죄가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성범죄 무죄 판결의 핵심 문장이죠. 이 말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범죄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남의 경위에 대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1차에서 안 끝내고 같이 2차까지 이동하게 된 이유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질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미세하게 수정되는 경우 정말 가해자와 어떤 호감이나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진술이 누적이 되면 판결문에 이렇게 씁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특히 범행 일시나 범행 횟수같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에서의 변경은 지엽적인 진술 변경으로 정리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 문장도 꽤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최초 112 신고 당시에는 성범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경우 또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범죄가 계속 구체화되고 확장되는 경우 또는 신고 시점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갈등이 있었던 경우 판사는 특히 이런 갈등 부분, 성범죄와 관련 없는 다른 갈등이 있었던 경우에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문에 쓰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판사가 성범죄 신고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신고하는 과정이 납득 가능한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통상적인 범죄자의 태도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흔히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를 보고 통상적인 피해자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주장 자주 하죠. 이 표현은 성인지 감수성 논쟁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일부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의 태도를 기준으로 이 문장이 등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사건 직후에 스스로 억울함을 해명하겠다면서 CCTV를 확보하려고 한 경우 또는 불리함을 감수하면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경우 판사는 이렇게 정리하죠. 통상적인 범죄자의 태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 문장은 피고인을 100%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섯 번째,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간간 사건 무죄 판결문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기억 못하는 원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인지 아니면 블랙아웃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블랙아웃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형사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은 곧 무죄입니다. 여섯 번째,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진다. 원래 이 표현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쓰이는 판단 기준이죠. 그런데 일부 무죄 판결문에선 이 기준이 피고인 진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세부 묘사가 구체적인지, 진술 자체에 모순은 없는지, 경험칙에 반하지는 않는지, 이 요건을 충족하면 판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성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단 둘만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건데요. 무죄 판결은 판사가 피해자를 안 믿고 피고인을 믿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죄를 쓰기에 그 구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무죄 판결문을 써도 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무죄 판결문을 씁니다. 저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김민정 변호사였습니다.